과일을 먹으면 혹시 살찌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일이 이제 되게 당분이 들어있죠. 과일에는 되게 단맛이 있잖아요. 이게 당분이 들어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칼로리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면 혹시 살찌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되겠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류는 전체 양에 비해서 과일 전체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과일 섭취량에 비해서 우리가 당분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과일을 통해서 당분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상당량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과일에는 아주 중요한 영양분인 섬유질이 꽤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키거든요. 그것들 덕분에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잘 안 되고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그 과일의 당분들 중에는 그 우리가 흡수해서 이용되는 것 외에 소화기관을 통과해가지고 그 장에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장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그게 유익한 미생물이 잘 번식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그게 또 비만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 있죠. 네, 이것도 우리가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방 분해를 촉진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신맛 나는 과일 같은 게 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유기산 있죠. 천연 유기산. 그리고 또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비만 억제에 또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일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식품이다. 그런 내용의 논문들도 꽤 많이 있어요. 과일이 살찔까봐 나쁜 식품?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과장된 염려시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분들이 또 더러 계세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식으로 먹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편식이 돼요. 편식이 될 정도로 가니까 그거는 조금 좀 그런 식으로 섭취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 이제 내당력이 떨어진다든가 무슨 당뇨 병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과일도 조금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술이 좋아지셔가지고 당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당도가 높아진 거라면은 뭐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봐. 당분 농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당분 섭취는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가끔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합성 감미료 있죠. 그게 단맛이 무척 강하잖아요. 설탕에 비해서 뭐 수백 배의 단맛이 강하니까 이건 조금만 써도 단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를 비벼주는 식으로 뿌려요. 그 연면 시비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땅에도 막 그 물을 녹여가지고 뿌리고 그래요. 그럼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과일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단맛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그 열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당도를 봤을 때 똑같은데 단맛은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합성 감미료 때문에. 그런 과일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품종 개량을 해서 자연스럽게 당도가 올라간 거,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일반 과일들은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 이제 특수한 경우 아주 지나치게 단맛은 아마 느껴지는 그 톤이 좀 다를 거예요. 그 단맛, 그 감미료하고 설탕하고 단맛의 그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 민감한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일단 카레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웰빙 식품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카레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 영양분들이 무척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천연 항산화 물질, 그 강한 가루에 그게 항산화 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항산화 물질이 무척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레 식품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뭐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레가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일반 가공 카레의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공 카레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중에서 팔고 있는 우리가 이제 먹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그 불말 카레 같은 거 있죠. 그거 물 그냥 끓이기만 하면 카레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덩어리로 된 블록 카레 같은 거 있죠. 덩어리로 된 거, 블록 카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있는 그 카레 제품, 그 레토르트 카레 있죠. 레토르트 카레.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공 카레라고 그래요. 예? 이 가공 카레는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단맛을 내야 되니까, 달콤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정제당이 거의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제 가공유지, 그다음에 이제 조미료 향료 같은 거, 뭐 산도저제, 뭐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같은 거, 뭐 증점제, 변성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해로운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그 식품 첨가물들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이게 활성산소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해치는 거잖아요. 돌연변이 세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염증도 만들고 그래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건데 노화도 촉진하고 말이죠.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이 강황가루에 들어있는 그 천연 항산화 효능 이게 크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먹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가공 카레는 그다지 권해드리기 쉽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첨가물 쓰지 않은 이제 무첨가 카레 소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강황가루 시중에 팔잖아요. 가루만 사다가 집에서 양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 소스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만든 엄마표, 그거라면은 진짜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황가루, 노란 가루 있지 않습니까? 노란 가루? 거기 사다가 물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마늘가루, 양념가루, 멸치가루, 양념들이 꽤 많잖아요. 요즘 양념용으로 뭐 다시마 분말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감자 썰어 놓고 무슨 고기 같은 것도 넣고, 그리고 이제 강황가루를 갤 때 물 대신에 우유를 쓰면 더 좋아요. 구수한 맛도 생기고 또 영양적으로도 더 풍부해지고, 원칙이 없죠. 수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을 잘 맞춰야죠. 간을 잘 맞추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소스, 그렇게 저는 카레 자주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이제 가공 카레보다는 감칠맛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만약에 조미료 넣는다면 MSG 같은 조미료,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가스 분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향료, 그런 거 넣으면은 맛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넣지 않고 만드니까 암만 해도 이제 맛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담백하면서도 은근히 당기는 맛이 있어요. 근데 자극적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요리 솜씨에 따라서 이제 그건 좀 달라지겠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 조합을 한번 찾아가지고 만들 때마다 그렇게만 똑같이 만들면 돼요.